출발. 자,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렌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렌 같은 이제 엠볼로가 또 영입이 됐었죠. 엠볼로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블라스나 이런 자들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부상 여파를 상당히 또 심합니다. 지금 현재로 약간 시세나 뭐 프라코프스키 이런 자들, 자케 이런 자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약간 경기력이 홈에서는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한데요. 유달리 또 파리 상대로 조금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또 그 파리 같은 경우도 챔스 아시다시피 뉴캐슬과의 또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 다이렉트 16강 진출이 아니고 또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파리가 또 챔스 프로비 일정이 좀 있습니다. 또 모나코와의 또 일정이 또 잡혀 있는데 근데 또 다행이에요. 상대가 또 어떻게 보면 챔스 일정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팀이 또 프랑스 자국팀이야.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파리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은 조금 덜하다. 이동 간의 부담은 조금 덜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또 모나코 상대로 모나코가 최근에 또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충분히 또 일정 수준의 가용 자원들을 조금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리그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치열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제 약간 조금 압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좀 우세를 조금 못 보여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최근에 또 랑스가 어떻게 보면 또 수비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경기력을 조금 잘 끌고 와서 지금 일단 리그 일정도 지금 승점 2점 차로 랑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도 역시 또 실수 없이 또 잡아내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약간 파리 생제르맹의 동기부여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약간 로테를 조금 가용하겠지만은 오늘 또 하키미가 또 징계에서 또 복귀를 하고 크바라츠켈레도 최근에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파리 사이드로의 충분히 또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흐비차가 최근 복귀를 하다 보니까 득점력이 더 살아났죠. 득점력이 더 살아나면서 직접 마르세유까지도 또 5대0으로 격파를 냈는 내용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전 파리는 또 어떻게 보면 크바르츠켈리아의 또 활약에 따라서 상당히 또 결이 또 달라지는 내용들을 왕왕 또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전 약간 파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핸디는 대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설정을 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다음 주 이제 챔스 일정이 자국이에요. 모나코와의 또 경기들이 조금 앞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동 간의 또 피로도가 조금 덜하고 모나코전에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파리는 리그 일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도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충분히 또 파리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레네 저항도 일정 수는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도 살짝은 조금 땡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버 사이드나 한번 또 다득점과 함께 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의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폴란드과 또 PSV의 경기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인토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에르디비시 내에서 상당히 또 뭐 독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 자체가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이제 또 19승 2무 1패 또 완벽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득실 마진에서 40점 득점이나 또 앞서 있을 정도로 플러스 40점이나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득실 마진이 압도적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공격 양면에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또 나름의 또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조금 저도 조금 평가를 낼 수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리 상대로는 조금 PSV 상대로는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SV가 특히 또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원정에서 11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렵다. 또 이제 다음 주 또 챔스 일정도 없기 때문에 아인토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유럽 대항전 일정이 또 없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이제 PSV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특히 또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최근 매체에서 또 6연승을 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PSV가 폴란드 한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도 이제 또 PSV 홈에서
3등의 대승을 거뒀어요. 3등의 대승을 거뒀고 지금 현재 뭐 페리시치, 뭐 페르만, 또 그스틸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가용 가능한 가운데 사이바리까지도 또 합류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PSB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주 이제 일정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이제 조금 핸디캡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이제 3.5 기준점에서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PSB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공략 대상을 잘 품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문도 실제 올 시즌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작년에는 또 약간 이제 조금 홈은 극강인데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뭐 중위권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올 시즌 이제 14승 6무 1패로 단연코 이제 분데스리가 2위 팀의 면모들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이제 양강 체제 조금 형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일정 수는 이제 조금 폼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후펜햄도 또 분위기가 좋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약간 바이르베넨과의 또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문도 충분히 또 이제 경기력을 조금 끌고 와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챔스에서 17을 조금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타와의 또 이제 또 다음 주 플레이오프를 조금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 약간 조금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조금 고려한다면 핸디값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홈 경기만큼 이제 8승 2무입니다. 8승 2무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여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또 도르트문트가 홈 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인츠도 최근에 3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또 지금 현재로 뭐 약간 이제 또 원정 성적은 늘 또 약간 조금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돌문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이제 아틀란타와의 또 약간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홈 경기 일정이에요. 당연히 또 플레이오프 일정이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승 방향성 충분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는 저는 약간 조금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뭐 또 노리신다면은 1핸디까지는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일정 수준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고요. 요 경기는 충분히 돌문 일반승 정도는 한번 더 커버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사와 AC 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질라르디노 감독, 어떻게 보면 이제 질라르디노 감독을 잘라버렸습니다. 원래 또 이제 약간 뭐 제노아도 그렇고 또 이제 각각 스타 플레이어 감독들이 조금 왔을 때 늘 약간 이제 조금 자리를 못 잡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약간 조금 질라르디노 감독은 조금 더 전 데리고 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이 해임 통보는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1승 12무 11패 이럴 정도로 올 시즌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많은 무승부 비율을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득점이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공수균열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 조금 문제점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근데 약간 이제 새로 또 부임했던 감독이 약간 엘스보리에서 조금 넘어왔던 역시 힐리에 마르크 감독으로 조금 변화가 조금 왔는데 약간 공격 축구를 표방하겠다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또 일단 피사와 또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승점 확보를 했던 게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질라르디노 감독이 수비를 조금 중시했던 가운데 승점을 그래도 무승부로 계속 해냈던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엘스보리에서 힐리에 마르크를 조금 데리고 왔다는 거는 저는 일단 공격 축구로 변모를 조금 안고 갈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감독 경험도 약간 조금 부족하고 역시 또 세리에 경험도 없는 감독이 와서 지금 현재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성적이 또 7승 5무예요. 7승 5무로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약간 이제 또 세리에가 또 나름 또 훨씬 또 인터 밀란이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AC 밀란도 아시다시피 AC 밀란 입장에서는
리그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 또 성적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올 시즌 리그 몰빵의 팀으로서 역시 리그 성적을 상당히 또 중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밀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밀란이 조금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러서 승점 8점 차가 지금 나고 있는데 충분히 또 이제 피사의 또 감독 변화의 과도기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로 수비 축구로도 조금 버티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공격 축구로 팀을 또 변모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일단 그 후폭풍이 조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요 경기 밀란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식이 오늘 또 복귀할 예정이에요. 근데 약간 플리식 복귀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 안 보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또 필크루크보다는 그래도 플리식이 낫긴 낫지 그지. 아무튼 레앙도 오늘 복귀를 하고요. 플리식도 복귀를 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충분히 또 밀란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원정 성적 7승 5무 역시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약간 그 가운데 약간 언어바도 역시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언어바 패스 역시 또 승패라면 밀란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굳이 본다면 그래도 약간 조금 언더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워낙 공격이 안 돼. 비사가 공격 축구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언더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헐시티와 첼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델랍 더비입니다. 델랍 더비. 물론 델랍이 약간 임대 신분이긴 했죠. 임대 신분으로 약간 헐시티에서 한 시즌 정도 좀 뛰었지만은 실제 그래도 약간 델랍이 또 나름의 또 존재감을 조금 보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델랍 더비로 또 평가를 조금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어제 아스날도 조금 그랬었는데요. 아스날도 이제 조금 20배 한풀라 조금 원흉이 됐던 내용이었었는데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아스날답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그죠? 실제 또 아스날이 1대0까지 리드를 조금 가져갔을 때는 조금 설레는 마음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뭔가 아스날답지 않았다. 너무 지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제 첼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 뭐 다음 주 일정은 조금 그렇게 관여를 조금 안 해도 돼요. 이제 조금 그런 행동들이 좀 있긴 한데 최근에 또 잉글랜드 리그컵 치렀죠. 아스날과의 또 패배를 당했지만 또 접전을 치렀죠. 또 리그 일정, 챔스 일정, 거기다 또 FA컵 일정까지 지금 오늘 FA컵 그 4라운드인데 요것까지 지금 소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피로도가 조금 높아져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도 약간 헐시티의 경기력들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지금 현재로 또 감독 변화도 있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로세니어 감독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헐시티 출신입니다. 델랍도 헐시티 출신이고 로세니어 감독도 헐시티 출신인데 뭐 지금 현재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지금 현재 첼시라면은 헐시티가 지금 현재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저는 약간 헐시티 플랜의 방향성들을 조금 잘 고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헐시티가 첼시 상대로 8연패를 달리고 있긴 해요. 8연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첼시가 조금 피로도가 높아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7멤버 9명이 또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건 충분히 또 약간 헐시티 플랜의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헐시티 자체도 약간 공격적인 리듬감을 조금 안고 가고 있고 첼시도 최근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요 경기는 그래도 난타전의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 가운데 약간 조금 헐시티가 비비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첼시 오늘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오바 또 헐시티 프레임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렉섬과 입스위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스위치는 지금 이제 필로진이 부상인 게 조금 아쉽죠. 필로진만 조금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더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또 아쉬움들이 조금 남아있다. 자, 어느덧 이제 리그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까지 꼬물꼬물 올라오다 보니까 지면적으로 약간 이제 또 승격을 조금 노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 브리스톨에서 이제 메메티를 또 영입을 하면서 필로진의 빈자리를 조금 메우려고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팀 내 적응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아직까지 미드필더 라인업들이 깔끔하게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일단 입스위치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렉섬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약간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또 일단 흐름들을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노팅엄과의 또 승부차기 끝에 약간 64강전을 또 통과하고 또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서 32강전을 이렇게 조금 치르게 됐는데 렉섬도 근데 약간 지금 현재로 약간 노리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약간 리그 잔류가 조금 먼저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입스위치가 그래도 약간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렉섬도 지금 6위 자리까지 조금 올라와 있고 또 다음 일정이 또 양팀들이 또 FA컵 일정을 또 맞대결을 펼치는데 또 다음 일정이 또 입스위치는 또 렉섬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정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약간 조금 저는 입스위치 신승? 신승 정도? 요렇게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두 팀 다 요 경기는 조금 만만치 않은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요 경기는 조금 패스가 일단 1순위가 조금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약간 조금 입스위치 일반승만 살짝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조금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입스위치도 약간 필로진 부상이 조금 아쉽지만은 뭐 그래도 약간 배당이 높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일반승만 살짝 고려해 보시고요. 어느 반은 패스, 또 핸디값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엘체와 오사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엘체 무엇보다 홈 경기가 또 엘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홈에서는 상대 또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잘 비벼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럴 정도로 엘체의 홈 경기력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물론 또 바르셀로나한테는 3대1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올시는 또 홈 경기만큼은 또 5승 5무 2패예요. 5승 5무 2패. 그럴 정도로 상대 또 홈 경기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는 5승 5무 2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사수나 또 원정에서 또 부진합니다. 오사수나 원정에서 2승 2무 8패로 홈은 또 6승 3무 2패인데 원정은 또 2승 2무 8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냥 이제 또 엘체가 또 홈에서 오사수나를 만났을 때 최근 3연속 무승부입니다. 양 팀들의 매치는.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가 정말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은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잡이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엘체 홈에서 오사수나전 3연속 무승부입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뭐 또 오사수나의 또 원정 약세, 또 엘체가 또 홈에서 강하지만은 오사수나의 또 수비를 또 잘 뚫어내지 못했다는 점. 약간 미르가 오늘 복귀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다 오늘 무승부각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체 프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2.5 기준점의 언더,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로 한번 또 방향성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신다면은 여기도 일정 수준의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모나코와 랑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모나코도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큽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 자, 다음 주가 이제 또 모나코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리와의 또 챔스 플레이오프 일정이 또 앞서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도 이제 모나코 홈이긴 하지만 또 상대가 또 파리야. 파리를 조금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리그 순위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리그 순위도 지금 현재 10위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가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또 나름의 또 욕심이 또 없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로 약간 중위권 경쟁에서 아직까지 조금 얼굴을 조금 들이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모나코도 오늘 경기만큼은 반드시 또 승점 확보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로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어차피 다음 주 일정도 홈에서의 연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했을 때 모나코도 오늘 경기 낭트만큼은 반드시 또 이제 조금 잡아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낭트가 워낙 부진해요. 실제 모하메드가 또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에블린이 약간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은 저만 떨어지면 이제 낭트가 리그 메스다음으로 꼴찌 앞잡이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수비진에서의 열악함들 또 득점은 또 19득점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당 골은 뭐 한 골을 또 기록하고 못하고 있는데 실점은 그 이상이지 2배로 조금 많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 모나코 지금 이제 미나미노 부상, 뭐 또 안수파티 부상, 포그바 부상, 뭐 산리수, 다이어 이런 점들 전부 다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그래도 모나코가 랑트 상대로 지금 이제 7경기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래도 모나코 승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파리와의 또 챔스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일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공유도 어차피 홈에서의 연전이고 오늘 경기 랑트만큼은 충분히 또 원정에서 또 잡아낼 여지가 있다. 홈에서 잡아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핸디 사이드로는 조금 추천이 조금 비추일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뭐 약간 뭐 조금 보신다면 1핸디 정도는 한번 또 살짝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너무 욕심내기는 조금 그렇다. 약간 1핸디 정도는 한번 더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일단 랑트의 부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3.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고 딱 여기까지만 조금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원하신다면은 모나코 일반승 조금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1핸디까지만 살포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조금 아쉬웠던 아스날에 또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더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경기 여러분들 아무튼 더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깔끔한 적중, 떡값 적중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